안녕하세요. 스무펜 녹화해서 올리는데 심심해가지고 어, 같이 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켰고, 나는 뭐 오후 축구도 그거 하긴 해야 돼가지고 또 한번 가보시죠. 뭐 들어오실 분들도 뭐 더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영상 올라가니까 들어가기 전에 지난 승무패 조금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음, 라리가 쪽에서 제가 이변 좀 많이 날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뭐 AT나 레알, 뭐 바르샤 중에 뭐 하나 좀 터질 만한 흐름들이 있었는데 다 한 점 차로 이겨버려서 뭐 그렇게 됐었고, 레스터를 제가 분석 때 로저스 감독에 대한 신뢰 막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사실 신뢰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이걸 너무 무패 사이드로 좀 시게 말씀드렸다는 점, 그게 좀 아쉬웠고, 뭐 나머지 경기들은 뭐 무난했던 것 같아요. 무난했던 것 같고, 브라이튼 토트넘은 이거는 제 생각에는 약간 냄새나는 경기고, 제 분석이 딱히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냄새가 났어요, 경기 내용 자체나. 그랬었고, 전체적으로 뭐 무난했었던, 그래서 1등이 엄청 많이 나왔죠. 이게 사실 AT나 레알, 뭐 바르샤 여기서 터졌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터지면서 일단 몇 명 났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많이 나왔죠. 엄청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이제 챔피언스리그 회차인데 일단은 강팀들이 원정에 많이 있어요. 보면은 보자, 또 어딨어. 강팀들이 대체로 원정 포지션에 좀 특히 오늘 많이 있는데, 챔스가 원정승이 많이 안 나오는 편이거든요. 은근히 많이 안 나오고, 강팀이 원정에 있을 때 특히나 이변이 많이 나가지고 올린 경기들도 좀 있고 하잖아요. 어서오세요. 제 생각에는 그 챔스가 요거 파리 경기를 기점으로 오늘 위가 오늘 8번째 경기부터는 내일 경기인데, 오늘 경기에서 제 생각에는 뭐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 지난번에도 라리가 이변 많이 난다는데 다 뭐 한 점 차긴 했는데 다 정배 나왔어요. 뭐 레알, AT 뭐 거기 다. 제 생각에 어쨌든 오늘 좀 정배 역배 퍼센티 낮은 쪽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음 날은 솔직히 뭐 퍼센티지 높은 쪽을 안 보기가 솔직히 힘들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이거는 뭐 별개라 치더라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뭐 복식을 뭐 쓴다고 하더라도 결국 높은 쪽을 걸고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뭐 어떻게 찍든 간에. 그래서 좀 터진다면 오늘, 저는 제 생각에는 오늘 그래도 좀 터진다고 보고 뭐 분석을 가볍게, 여러분들 자유롭게 채팅 쳐주세요. 스모패는 약간, 프로토는 제가 분석 쭉 할 때 여러분들 질문이 많이 없는데, 스모패는 자유롭게 질문을 하시는가 자기 의견을 뭐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애초에 14경기에 대한 정답을 맞추기 힘드니까 뭐 자유롭게 얘기해 주셔도 얘기하는 느낌으로, 계속 이걸 라방으로 진행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혼자 하니까 좀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해보는 느낌으로 갈 건데,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경기, 하이파드 유벤투스. 일단 80% 몰렸어요, 여러분들. 80%. 와, 유벤투스가 이게 80%까지 몰릴 경기인가? 이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솔직히 유벤투스 이 80%에 대한 메리트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일단 배팅 라인은 요 경기는 솔직히 승무 사이드로 복식을 유벤은 낀다면은 복식은 무조건 가야 될 것 같고, 아니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거는 진짜 챔스에서 가끔 대이변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변 날 수도 있어요, 이런 경기는. 왜냐면 유벤투스가 지금 워낙 안 좋거든요. 알레그리 감독 체제에서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요런 경기에서 사실 터질 확률이 높아요. 나머지 경기들에서는 솔직히 뭐 터질 만한 게 엄청 막 눈에 띄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특히 무가 떠도 역배 사이즈 많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강팀이. 근데 요 경기에서는 제 생각에는 이 7.2%도 되게 매력적이고, 그래가지고 저는 요거는 일단 승무 사이드로 보는 이유가, 하이 원래 챔스에서
꼴찌팀 4위 팀이 전패하는 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패 사이즈가 보통 1년에 진짜 많으면 2팀? 아니면 뭐 없을 때도 있고요. 한 팀 있을 때도 있는데 하이파가 지금 3패거든요. 전패로 가는 흐름인데 사실 경기력이 지금 꼴등 팀들이 뭐 여러 팀들이 있어요. 뭐 어디야 여기 레인저스도 있고 밑에 가면은 레인저스도 있고 또 뭐 지금 3팀인가 총 아직까지 이렇게 있는데 하이파는 솔직히 그 팀들 중에는 경기력이 제일 낮거든요. 사실 지난 유벤투스와의 바로 직전 매치였죠. 유벤 홈에서의 경기 때도 하이파가 잘했어요. 꽤나 상당히. 유벤투스가 3대1로 이기긴 했는데 2대1로 이기고 있을 때 사실 잡히는 살짝 거기서 만약에 추가골을 못 넣었으면은 약간 진짜 2대2 무나 뭐 이렇게 대참사가 날 수 있었는데 어쨌든 홈이었기 때문에 뭐 이기긴 이겼고 뭐 후반 로테이션도 좀 돌렸습니다만 그런 부분 감안하더라도 요거는 유벤투스가 좀 반등하는 듯 싶더니 지난 경기에 여지없이 AC 밀란 원정 가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졌거든요. 그런 부분 봤을 때 이거 하이파 원정에서 상당히 고전할 만하다. 저는 그리고 유벤투스가 이번 시즌 유로파로 간다고 보거든요. 여기 어디서 벤피카가 2위로 아마 가겠죠. 그래도 8위니까 2위로 가고 유벤투스가 3위로 유로파로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럼 이런 경기 못 이겨줘야 돼요. 그럴 거면 애초에 뭐 홈에서 벤피카한테 진 것도 있는데 이런 경기 귀신같이 못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레빈님 어서오세요. 어쨌든 저는 여기 승무 사이드 혹은 뭐 유벤 낀다 하면은 뭐 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 그래도 야 설마 유벤이 지겠어 하면서 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 경기는 뭐 유벤 쪽으로 가실 거면은 복식을 무조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저는 이쪽으로 왜냐면 역배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만 당연히. 그리고 두 번째 디나모 자그레브 대 살츠부르크 기본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디나모는 직전 리그 경기, 그러니까 주말 경기가 없었어요. 연기돼가지고 없었고 잘 치는 로테이션을 많이 돌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3위 싸움이죠. 어느 팀이 이제 3위로 갈 것이냐. 직전 이제 맞대결에서는 잘츠부르크가 홈에서 1대0으로 이겼었고 경기력부적인 부분에서는 둘 다 좀 답답하긴 했는데 뭐 찬스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잘치가 조금 더 많았어요. 골 기대값 자체도 훨씬 높고 근데 뭐 한 골 정도밖에 못 뽑으면서 이겼는데 제 생각에 요거는 일단 무는 찍어야 될 것 같고요. 디나모 어쨌든 주말 경기를 쉬었고 또 홈이기 때문에 두 팀이 직전 경기 어쨌든 결정력에서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고 근대 승부가 직전 경기에 났었기 때문에 일단 무는 찍어놓고 뭐 복직을 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단 단통무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몰리긴 했는데 사이즈가 딱 무승부는 무조건 찍고 다른 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뭐 복식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한쪽을 뭐 택해도 솔직히 어느 쪽을 택할지는 저도 좀 고민이 되는데 어쨌든 저는 무 사이드 무 부상자 같은 경우에는 디나모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없고 잘츠도 지난 경기 대비해서 특별히 없어요. 다만 이제 뭐 로테이션이 직전 경기 많이 돌아갔던 거고 이런 거 감안했을 때 경기력적으로는 상당히 박빙의 경기가 예상된다. 잘치 입장에서는 솔직히 무만해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 홈에서 이겼기 때문에 특히나 AC 밀란과의 홈 경기에서도 어쨌든 1점이라는 또 승점을 또 캤었고 결국 3위 자리를 노리는 거잖아요. 물론 승점상으로는 지금 뭐 잘치가 올라가 있어가지고 이거 잡아버리면은 뭐 16강에 대한 가능성도 있는데 디나모가 뭐 홈에 솔직히 그렇게 만만할 것 같지는 않고 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무 그리고 한쪽을 굳이 택한다면은 직전 경기력을 좀 고려했을 때 이쪽인데 이건 단통무에 대해서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복식을 쓸 거면은 무승부르기점으로 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AC 밀란 대 첼시 밀란 같은 경우가 그나마 다행인 게 직전 맞대결 대비 직전 맞대결과 비교했을 때 테오는 일단 돌아왔어요. 테오 헤르난데스 왼쪽에 이제 사이드백 레안과의 호흡이 상당히 좋은 테오는 일단 돌아와서 지난 유벤투스전을 소화했고 경기력적으로 컨디션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어쨌든 복귀한 부분 나머지 기존의 부상자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뭐 키에르, 칼라브리아, 사이마코스, 메시아스, 메냥, 플로렌지, 질라탄 여전히 빠져요. 똑같이 여기에 추가됐다 그냥 한 명. 헤텔라르가 이제 2선 자원인데 상당히 젊고 올 시즌에 밀란에 합류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인데 얘도 이제 못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란은 뭐
태용은 복귀했지만 앞선의 자원이 하나 또 더 빠졌다. 이런 상황이고 첼시 같은 경우 지난 경기 대비해서 이제 포파나 정도. 지난 경기도 사실 포파나가 나와서 선제골 받고 부상으로 이제 전반에 나갔었죠. 그런 사이즈인데 제가 보는 이 경기는 일단 밀란 승은 안 보이고요. 제 분석상 밀란 승은 안 보이고 무한이면 패거든요. 이 경기는 사이즈상 지금 두 팀 간의 전력 차는 분명하고 그레엄 포터 감독이 투엘 감독 이후로 이제 첼시에 와가지고 상당히 빠르게 팀을 안정시키고 있어요. 기존에 이제 첼시에 마탱이가 갔었던 마운트 뭐 이런 자원들 있잖아요. 투엘 감독 체제에서 워낙 못했었던 그런 선수들이 살아나고 있고 더군다나 직전 경기 AC밀란은 유벤투스를 상대했기 때문에 풀 라인업이 나왔었고 첼시 같은 경우는 로테이션이 돌아갔어요. 로테이션이 이제 돌아갔었기 때문에 뭐 코바시치 지금의 첼시 라인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코바시치나 뭐 앞선에 스털링 뭐 이런 애들이 다 벤치에 있었고 지난 울버햄튼전 경기력도 깔끔했다.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첼시가 안 집니다. 안 지고 특히나 전술적으로도 그레엄 포터 감독이 준비하기가 편해요. 지금 AC밀란은 왼쪽만 막으면 돼요. 그러니까 첼시 기준 오른쪽. 그래서 리스 제임스도 휴식을 취했고 선발로 안 뛰었잖아요.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전체적으로 그냥 첼시가 유리하다. 전체적으로 첼시가 유리한 그림에서 AC밀란은 여전히 오른쪽에 구멍, 데스트가 나올 거고 지난 경기에서도 그 부분을 첼시가 좀 잘 이용했었고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찾아가는 첼시 쪽에 무게감이 있다. 좀 첼시 승 단통패. 복식을 쓴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샤흐타르 대 레알 마드리드. 뭐 76.8%, 14.9%, 8.4%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다음 경기 엘 클라시코긴 하거든요. 이거 다음에 엘클이에요. 레알 홈에서 이제 바르셀로나랑 여기랑 이제 붙는 엘클이어서 이거 그리고 참고로 중립 경기입니다. 중립 경기. 레기하면 어디야? 폴란드인가? 헷갈리네. 아무튼 저쪽에서 이제 펼쳐지는데 야 이거를 복식을 쓰면 쓸 수도 있는 경기이긴 한데 이것도 사실 여러분 선택인 것 같아요. 이거를 뭐 단통으로 가거나 아니면 복식을 써야 되는데 나는 밑에서 조금 더 과감하게 뭐 잡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하면은 여기서 그래도 이변 마킹을 하는 게 조금 더 이제 뭐 독식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늘릴 수 있겠죠. 사실 레알이 크게 로테이션 돌릴 것 같지는 않아요. 엄청 많이 안첼로티 감독 특성상 이거 잡고 나면 레알 어쨌든 끝나니까. 왜냐면 다음에 뭐 라이프치히라든가 또 셀틱과의 경기를 그냥 무난하게 넘겨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 생각에는 레알이 주전 라인업 일단 전반에 내보내고 박살 낸 다음에 그 다음 싹 다 빼가지고 후반전에 로테이션 그냥 돌리고 그냥 무난하게 그 상태로 마무리 짓는 그런 그림을 그려왔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레알이 일단 이길 것 같아요. 이길 것 같고 뭐 여기서 뭐 아니야 좀 나는 좀 이거 불안하다 복식을 쓴다면은 쓸 수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유벤투스와의 차이점은 유벤투스는 저는 무조건 써야 되고 유벤투스를 걸고 찍을 거면은 저는 애초에 이쪽을 봤지만 걸고 찍을 거면 무조건 써야 되고 요거는 선택 같아요. 선택 느낌. 쓸 수도 있고 뭐 레알 단통으로 찍을 수도 있는 약간 애매합니다. 그 선상에 있는 경기라서 결국 여러분들이 선택할 만한 경기고 왜냐면 샤흐타르가 예전 전력이었으면 저는 써야 된다고 봤을 것 같은데 샤흐타르 지금 전력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레알이 적당히 나와도 이길 것 같은 그리고 안첼로티 감독의 특성상 왠지 스타팅은 거의 풀라인은 벤제마 이런 애들 다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후반에 빼줬으면 빼줬지 아무리 다음 경기 엘크리어도 전반에 박살내고 이제 후반에 다 빼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안 터지려는 법은 없어요. 다음 경기 엘클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셀틱 대 라이프치히는 요건 일단 복식을 써야겠죠. 요거를 이제 사실 무승부를 기점으로 승부를 보느냐 무패를 보느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어쨌든 무는 걸고 한쪽을 찍어야 돼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근데 무패 쪽이 조금 더 끌립니다. 지금 셀틱이 사실 라이프치히가 이 뭐야 스코틀랜드 원정에서 사실 기억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저번에 한번 라이프치히한텐가? 아니 레인저스한텐가?
그때 유로파였나? 거기서 한번 깨져가지고 뭐 그랬던 기억이 제 기억에 좀 있는 것 같은데, 글쎄 이게 사실 라이프치히가 프로토상으로도 배당이 좀 높아요. 생각보다 좀 높은 배당을 받았고 했는데, 아 이게 셀틱의 현재 보여주는 그런 축구가 라이프치히 상대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오히려 라이프치히가 뒤를 치기 좋은 그런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셀틱의 좀 역배 가능성이 제가 좀 떨어진다고 보는 이유가, 축구를 똑똑하게 못해요. 셀틱이 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경기력적으로는 뭐 지난 레알 경기도 솔직히 전반에 셀틱이 엄청 잘했고, 뭐 샤흐타르전에도 셀틱이 엄청 잘했는데 결국 다 못 이겼잖아요. 레알한테는 3골 먹고 지고 샤흐타르한테 비기고, 지난 뭐 라이프치히 원정에서도 못 이기고. 그래서 승이 솔직히 이게 결국 승리로 가는 길에 있어서는 조금씩 이게 조절이 필요하거든요. 경기를 함에 있어서 조금씩 이렇게 밀었다가 다시 약간 밀고 당기기식의 이런 약팀들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셀틱은 약간 돌대가리 느낌이라서 무작정 달려들어요. 무작정. 이런 부분 봤을 때 제 생각에 라이프치히 지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일단은 들고, 전술적으로도 라이프치히가 지금 셀틱을 상대로는 나쁘지 않다. 역습을 때리기에 어쨌든 셀틱이 홈에서 또 이거 자존심 있다고 뭐 달려들 텐데, 뭐 베르너라 이런 빠른 애들이 있기 때문에, 웅쿵쿠 뭐 있기 때문에 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역시나 원정 라이프치히 복식을 안 받치고 단통만 찍기에는 좀 위험하다. 그 복식 정도. 저는 일단은 무패로 봐요. 이것도 뭐 승으로도 갈 수 있겠다 싶은데, 아우 전 셀틱은 못 이길 것 같아. 셀틱 못 이길 것 같아 제 생각에. 어쨌든 부상자는 둘 다 그대로예요. 둘 다 그대로. 돌문 대 세비야. 이 경기 사실 분석하기도 조금 그런 게, 저는 세비야가 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비야가 일단 감독 교체를 했잖아요. 기존에 꽤 오랜 시간, 그리고 세비야에서 많은 성공을 거뒀던 로페테기 감독이 뭐 경질 당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이름 기억 안 나네. 지난 시즌에 마르세유 감독이었던 그 이름 뭐였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 감독이 와가지고 지난 경기 빌바오전의 첫 경기를 이제 했는데, 확실히 이전 감독 교체를 해서 그런지 그 버프가 좀 들어가 보였어요. 세비야가 빌바오라는 상당히 올 시즌 좋은 팀을 상대로 경기력적으로 뭐 그렇게 밀리는 사이즈도 아니었고 괜찮은 경기를 보여줬었다. 다만 이미 챔스는 로페테가 말아놓고 갔다. 이거를 세비야가 16강 도르트문트를 결국 제끼고 가려면요, 한 팀이 맨시티잖아요. 이미 올라가 있고 도르트문트 세비야가 2위, 누가 2위로 가냐 누가 3위로 가냐, 물론 코펜하임도 지금 껴있긴 합니다만 승점 상으로는 그런 사이즈긴 한데, 세비야가 당장의 리그에서 너무 망가져 있는 상황에서 리그를 신경 써야 되고, 특히나 이 유럽 대항전에는 최근에 그래도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뭐 올리버 토레스나 이런 애들이 못 뛰어요. 등록이 안 돼가지고 못 뛰고, 기존의 미드필더인 페르난도도 부상이고 하다 보니까 85.4%는 진짜 많이 몰리긴 했거든요. 이거 엄청 많이 몰리긴 했는데, 요거는 그냥 일반승 찍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반승 찍어도 세비야가 그냥 수비만 하다 갈 것 같아. 제 생각에 수비만 하면서 체력적으로 안배하고 이러다가 이러면서 마무리 짓고 다음 리그 경기에 신경을 좀 쓰지 않을까. 왜냐면 어차피 지금 이거 세비야가 2위로 가려면은 이거 포함 남은 경기 거의 전승 때려야 되거든요. 맨시티 상대로 맨시티 원정을 가요. 그리고 마지막 경기 세비야가 그 경기에서도 승점을 따야 돼요. 1점이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버리지 않을까 싶은 경기예요. 라인업을 보면 좀 더 그거 하겠는데 뭐 그럴 수가 없으니까 찍는 다음에 이쪽으로 찍을 것 같고요. 오히려 여기서 복식을 써야죠. PSG 대 벤피카. 여기서는 일단 복식을 써야 될 것 같은 게, 일단 메시가 없어요. 파리는 메시가 없고, 지난 경기 이제 또 랭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뭐 전반에 퇴장당하면서 선수들이 조금 체력적인 이슈도 있었고, 물론 로테이션 많이 돌아갔습니다만, 또 은바페가 톱으로 서면서 막 중얼중얼 불평되고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가 썩 좋지가 않아요. 메시가 또 지난 경기 또 벤피카랑 할 때 원더골을 또 넣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인 만큼 메시가 빠진 지금의 파리, 은바페와 네이마르의 콤비네이션, 둘이 뭔가 스파크가 튀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나 벤피카가 홈에서 파리 상대로 벤피카가 경기를 더 잘했어요. 그러니까 점유율을 내주는 상황에서 벤피카가 선수비 후역수 형태에서의
본인들이 준비해온 거 분명 더 잘했단 말이에요. 오늘은 근데 메시도 없고 전체적으로 파리 쪽에 불안감이 좀 크다. 벤피카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아직까지 안 졌어요. 모든 대회 다 포함해서 벤피카는 아직 진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무정도 보험은 한번 쳐보자. 단통으로 찍기에는 해외 배당도 지금 많이 올라가거든요. 파리 쪽이 여러 불안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벤피카가 2번 연속 파리한테 안 지지 않을까. 무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은근히 높아 보인다. 이거 홈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걸 과감하게 가고 이걸 복식을 치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벤피카가 그리고 지난 주말 경기 로테이션 꽤 돌렸어요. 뭐 사이드백, 수비 쪽에 사이드백, 왜냐면 파리 상대로 중요하잖아요. 워낙 측면 쪽에 빠른 애들이 많으니까 싹 다 로테이션 돌렸고, 중원에서도 이제 바꿔줬고, 뭐 2선 자원들도 뭐 두세 명 정도 바꿔줘가지고 거의 주말 경기 한 1.5군, 1.6군 뭐 이 정도가 나왔었던 벤피카이기 때문에 벤피카가 이거 뭐 지려고 나올 경기는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복식 한번 써보자. 8번째 나폴리 대 아약스. 야, 83.5%. 이거 뭐 아약스가 뭐 동네 북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동네 북인데 이거 지금? 사실 상대가 아약스인데 나폴리가 83.5%는 메리트가 없긴 하거든요. 너무 많이 몰렸는데 나폴리가 요즘 보여주는 경기력이나 이런 거 고려했을 때는 뭐 어느 정도 납득은 솔직히 가요. 아약스가 홈에서 그렇게까지 무너질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하지 못했고, 리그 경기에서의 경기력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직전 경기도 뭐 마지막에 추가 시간인가 거기서 한 골 넣으면서 2골차 승리했습니다만 뭐 따라잡히는 모습도 좀 보여줬고 해가지고 이거를 그리고 또 타디치가 출전 정지로 빠져요. 아약스가 타디치 공격적에 최근 폼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타디치도 빠지고, 나폴리도 물론 라흐마니가 빠지죠. 라흐마니가 직전 경기 부상으로 빠지게 됐고, 지엘린스키도 몸 상태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 근데 나올 것 같아 지엘린스키는. 이런 상태인데 복식 쓴다면 무바 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나폴리 사이드로 봅니다. 나폴리 사이드. 왜냐면은 여기서 쓸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걸 단통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 AT가 저는 잡는다고 보거든요. 58.4.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여기서 복식을 좀 쓰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걸 단통으로 보는 입장에서 여기서 뭐 복식이 남는 다음에 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너무 자존심이 구겨져가지고 거의 복수전 느낌으로 나올 거예요. 나폴리 같은 경우도 지금 주전 라인업들이 몇몇 자원들이 계속 뛰고 있어가지고 체력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노출된 상황이고, 그래서 이 아약스가 진짜 이악물고 뛰면 무정도는, 지금의 나폴리 같은 경우가 어쨌든 수비적인 약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김민재가 워낙 잘 가려주고 있어가지고 지난 경기도 뭐 다 뚫렸는데 김민재가 걷어내고 뭐 이랬던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잘하고 있는 와중에 약간씩 은근히 약간 외줄타기 느낌이 있는데, 지금 나폴리가 어쨌든 그런 흐름을 계속 위험한 상황을 깨고 잘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라서 이거를 뭐 확실하게 복식을 써라 이렇게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독식을 노리면 쓰시고요. 뭐 독식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면은 안 쓰는 게 맞는 것 같다. 그 정도 느낌으로 봅니다. AT랑 이거 브리에는 AT가 이깁니다. 제 생각에. 뭐 지난 경기 제가 브리에 경기를 이제 틀렸었는데, 그때 뭐지? 바르셀로나랑 AT 마드리드 2개 틀렸었죠. 그때 이제 AT 쪽을 봤다 틀렸었는데, 이거는 브리에가 제가 볼 때는 AT 상대로 원정에서는 게임이 안 돼요. 이거는 AT가 제 생각에 생각보다 쉽게 꽤나 다득점을 가져가면서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직전 경기 때도 AT가 결정력이 안 좋아서 졌던 거지, 솔직히 경기 내용적으로 AT가 더 잘했어요. 뭐 브리에가 AT 마드리드가 집중력 떨어졌을 때 뭐 약간 주워먹기 골이나 아니면 뭐 좀 그래도 집중력 좋게 홈에서 경기를 했으니까 선제골을 넣고 이런 부분은 좋았는데,
전체적으로 오히려 AT 마드리드의 카운터에 좀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AT가 다 놓쳤어요. 그걸 하나도 못 살리고 심지어 PK도 못 넣고 골 찬스를 완전히 제 생각에 그래도 잘 살렸으면은 최소 2골 많이 넣었으면 3골 4골까지도 가능했던 지난 경기였는데 무득점을 했단 말이에요. 한 번 했으면 됐지. 여기는 홈이잖아요. 이거는 제 생각엔 무조건 이깁니다. 제 생각에 58.2% 정도면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경기 중에서 오히려 퍼센티지가 높은 것보다도 이 경기가 저는 엄청 좋아 보여요. 제가 또 의외로 좀 40%대나 60%, 50%대 이런 경기에서 확실한 60%대까지도 확실한 걸 가끔씩 잡아내잖아요. 이 경기는 단통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불의의 4연승 말이 안 돼요. 4연승이나 4경기 연속 무패는 말이 안 돼. 여기까지 했으면 많이 했어요. 레인저스 대 리버풀. 야, 이것도 리버풀이 아스날전에 박살이 났거든요. 일단은 뭐 레인저스 같은 건 부상자들 거의 그대로예요. 지난번에 빠져 있었던 뭐 로렌스 공격 쪽에 뭐 스타르 수비 쪽에 얘나 뭐 헬란더 뭐 다 그대로 똑같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스코틀랜드 레인저스 셀틱이잖아요. 두 팀이 지금 약간의 급이 차이가 있어요. 레인저스는 스코틀랜드가 다른 팀들이 워낙 못해서 2위 자리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뭐 셀틱이랑 같은 선상은 사실 아니에요. 한 급이 낮은 상황에서 지금 리버풀이 부상자가 너무 많아서 아놀드, 뭐 루이스 디아스도 둘이 같이 이제 아스날전에 부상을 당했고 로버슨 기존의 부상자, 뭐 아르투르, 커티스 존스, 나비 케이타, 뭐 체인벌린, 뭐 얘네는 요즘 뭐 애초에 리버풀에서 버림받는 선수들이긴 합니다만 좀 더 빠져있는 부분 이게 솔직히 빠져도 리버풀이 지금의 레인저스 상대로는 뭐 이변의 가능성이 솔직히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데 이게 분위기라는 게 왜냐면 리버풀이 직전 경기 아스날전에 또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요 조던 앤더슨이 마갈량이스 아스날 수비수 무슨 발언을 했어요. 발언 이거 관련해서 지금 FA 그쪽에서 조사가 들어가가지고 뭐 되게 좀 논란이 되게 많아요. 뭐 초반에는 뭐 인종차별 발언을 했냐느니 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부모욕 해가지고 뭐 좀 많은 그게 있거든요. 뭐 해외 쪽에 짤 돌아다니는 것 같은 거 보면은 심판이나 선수들끼리 막 조 핸더슨이 이런 얘기 했대 하면서 이제 서로 막 얘기해 주는 게 있는데 뭐 클럽도 상당히 놀란 반응을 보였고 뭐 키퍼인 그 알리송이나 기타 선수들도 상당히 놀랐고 특히나 같은 브라질 국대 동료인 리버풀의 피르미누 같은 경우는 경기 끝나고 가서도 막 위로해주고 아직 근데 조사가 안 끝나서 뭔지는 모르거든요. 상당히 지금 좀 분위기도 뒤숭숭하고 부상자들도 많고 이게 피르미누가 직접 가서 위로해줄 정도면은 핸더슨이랑 또 이게 좀 그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그렇다고 프로페셔널을 하니까 선수들이 이 경기를 뭐 대충 뛰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84.6%는 저는 이게 셀틱이었으면은 이거 복식 갔어요. 갔는데 레인저스 너무 못해가지고 막말로 리버풀이 애초에 뭐 누구야 빠진 뭐 아놀드나 루이스 디아스 없어도 저는 이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가지 사이즈상 정황상으로는 분위기가 안 좋은 건 팩트여서 이것도 선택이다. 그러니까 확실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확실하다고 보진 않는 그런 사이즈. 오히려 뭐야 차라리 다른 쪽이 조금 더 나아 보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나폴리 같이 이렇게 나폴리나 뭐 이렇게 멀렸지만 저는 오히려 리버풀 쪽에 좀 불안 요소는 분명히 좀 있다. 이렇게 보여서 이거를 뭐 복식을 쓸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요. 쓰면 이거는 무조건 무패로 가야 돼요. 왜냐면 레인저스 너무 못해서 이거는 역배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아예 없어 보이고 터지면 문데 무승부도 사실 가능성이 좀 떨어져요. 제 생각에는 리버풀 이거 못 이기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조가 나폴리 아약스기 때문에 한 끗 방심했다가는 3위 자리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까지 잡고 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아약스가 3위 그림으로 가는데 여기서 뭐 무 뛰어버리면 그게 좀 어려워져서
지금 분위기도 안 좋고 부상자도 엄청 많고 합니다만 이겨줄 것 같긴 하다. 다만 프로토에서는 이제 우리가 뭐 조심해야겠죠. 이게 승무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는데 프로토는 패스 구간이에요. 패스 구간. 패스하거나 해무 찍거나 무승부 해무 약간 이런 식으로 승무패기 때문에 레인저스 부상자들만 조금 없었어도 변수를 받겠는데 리버풀 사이드 봅니다. 11번째 레버쿠젠 대 포르투. 요거는 일단은 복식 쓰면은 무난할 것 같아요. 승무 사이드 정도. 결국에는 직접 맞대결에서 포르투가 홈에서 2대0으로 이겼는데 2대0으로 이겼잖아요. 2대0으로 이겼는데 경기 자체는 사실 레버쿠젠이 더 잘했어요. 근데 레버쿠젠이 그냥 뭐 져줬죠. 사실 PK도 놓치고 뭐 결정력도 안 살고 그러면서 포르투가 그냥 운도 좀 따르면서 두 골 박으면서 그냥 이겼는데 내용적인 부분 자체는 포르투가 홈인 걸 감안했을 때는 레버쿠젠이 더 잘했다. 그 레버쿠젠이 지금 세오아네 감독이 나가고 리버풀의 레전드였던 리버풀과 레알 알론소가 이제 감독이 앉은 다음에 바로 직전 경기 샬케를 상대로 4대0으로 대승을 거뒀는데 근데 이 경기는 뭐 사실 4대0 정도로 이길 정도로 레버쿠젠이 잘하지는 않았어요. 약간 뭐 골들이 잘 들어가는 전형적인 약간 때리면 들어가는 그런 날이어가지고 이렇게까지 대승을 거뒀었는데 그런 부분 좀 감안했을 때도 승무종 복식은 써야 될 것 같다. 감독 교체 오프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땐 써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지금 레버쿠젠 같은 경우 어쨌든 프림폰 같이 측면 쪽에 이제 빠른 자원들이 출전 정지로 빠지고 가뜩이나 뭐 부상자들이 많은데 안드리도 지금 출전 정지거든요. 둘 다 출전 정지로 빠지고 기존에 뭐 플로리안 비르츠나 벨라라비 팔라시오스 다 빠지고 포르투는 주장이 빠져요. 페페 여러분들 아시죠?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었던 나이 많은 페페가 지금 최근에 이제 부상당해가지고 월드컵도 못 나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쨌든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만 없었어도 솔직히 일반승 찍어볼만 할 것 같은데 부상자들이 좀 크다. 특히 프림퐁은 좀 아쉽다. 무 정도는 받쳐야 될 것 같다. 12번째 바르셀로나 인테르. 승 가야죠 이거는. 승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뭐 바르샤도 지금 사실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아요. 지난 경기도 셀타비고 상대로 홈에서 1대0 내용적으로도 솔직히 수비적으로 역시나 그 뭐야 아라우오나 쿤데가 빠진 수비에 문제가 좀 드러나면서 셀타비가 은근히 득점 찬스를 꽤나 잡았었던 한 골 넣었으면 그 바르샤가 찬스를 좀 못 살려가지고 비겼을 수도 있었던 그런 경기라고 상당히 좀 불안한데 이게 왜 승을 보냐면요 못 이기면 챔스 유로파예요. 못 이기면 어쩔 수가 없어. 여전히 뭐 아라우오나 쿤데가 빠져있고 뭐 데파이 크리스텐센 뭐 캐시에도 직접 맞대결에서 부상당했었죠. 뭐 빠져있는데 어쨌든 프랭키 데용이 출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중원 쪽에 조금 그래도 여유가 생기는 바르셀로나고 이거 지면 유로파기 때문에 물러설 곳이 없다. 이거 못 이기면 유로파예요. 왜냐면은 인터가 남은 경기 풀젠하고 홈 경기 있고 한 경기 바이런 미넨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쨌든 1점이라도 캔다 하면은 승점 차이가 유지되는 거고 풀젠 잡고 미넨한테 지겠죠. 그럼 인터가 올라가요. 그런 분위기에서 그거는 조금은 부상자도 좀 걱정이긴 하지만 인터밀란 역시도 지금 부상자가 있죠. 브로조비치 여전히 빠져 있고요. 그리고 호아킨 코레아 직전 경기 맞대결 때 바르셀로나의 이 빠른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인터밀란에서 그나마 속도를 가진 호아킨 코레아가 선발로 나왔었고 물론 엄청난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나름대로 그래도 경기력은 보여줬었는데 그 경기에 부상으로 빠지게 돼서 오늘 경기도 못 나오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러면 제코가 나와야 되는데 바르셀로나의 홈에서 매치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점유율을 엄청나게 높게 가져갈 텐데 그럼 진짜 빠르게 역습을 때려야 되는데 하필 오늘 같은 경기에 빠진 게 분명 아쉽다. 뭐 선발로든 교체로든 무조건 나와야 되는 지금 코리아의 상황인데 빠진 부분에 있어서 인터밀란이 제코 같은 애 쓰면은 애초에 찬스 자체를 많이 못 잡을 가능성에서 바르셀로나가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토트넘 프랑크푸르트 여기 아니면 여기서 써야 돼요. 둘 다 쓰든가 여러분들 여기 아니면 여기서 제 생각엔 그래요. 이쪽은 믿어주는 쪽으로 가고 여기 아니면은 여기서 쓰는 그림이 제가 볼 땐 조금 사이즈 상으로
훨씬 나아 보인다. 왜냐면은 특히나 AT나 바르샤는 지금 벼랑 끝이거든요. 여기서 못 이기면 끝이에요, 둘 다. 유로파 가기 때문에 잡는 쪽으로 봐야 되고, 전력적으로도 확실히 나은 상황에서 잡는 쪽으로 봐야 되고, 토트넘 프랑크푸르트는 일단 프랑크푸르트가 지난 리그 경기 보움한테 4대0 졌나? 3대0 졌나? 보움한테 그렇게 깨졌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로테이션 많이 돌렸어요, 프랑크가. 로테이션도 많이 돌렸고, 어, 그래도 가능성 면에서 솔직히 토트넘이 잡는 그림이 훨씬 더 많이 보이긴 해요. 근데 85.3%는 지금 토트넘 경기력으로 했을 때는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 한 70%대에서 60 후반에서 70%대 정도면은 이 퍼센테이지에 대한 메리트는 있다고 봤을 것 같은데, 85.3은 거의 확실하게 우리가 찍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여기는 뭐 근데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85.3%는 말이 안 돼. 이건 복식을 메리트적으로도 일단은 들어가 줘야 돼요. 지금 토트넘이 경기력이 사실 그렇게 좋지도 않고, 더군다나 지난 또 브라이튼이라는 상당히 어려운 팀과의 경기에서 원정 경기 때인데 그때 풀라인업 돌렸거든요. 프랑크는 로테이션 돌렸고, 프랑크가 더군다나 이제 강팀 상대로 의외의 역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질 것 같지는 않고요, 솔직히. 무정도 복식은 좀 받쳐주자. 여기는 이제 이게 진짜 애매하네. 받쳐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들 좀 선택해 보세요. 참 애매합니다, 이거는. 레인저스 대 리버풀. 남는다면은 그래도 받치는 쪽으로. 뭐 받쳐야 될 만한 경기가 단통 중에서 나머지 경기는 그대로 그냥 받치는 쪽, 애초에 받치는 쪽이고, 이게 이 세 경기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써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하나는. 어디를 가든 제 생각엔 그래도 나폴리는 믿어주는 게 조금 나은 것 같긴 한데, 원정 두 팀 중에서는 또 뭐 어느 쪽으로든 뭐 두 개 다 쓰든가, 독식하겠다 두 개 다 쓰든가, 아니면 하나 정도는 다음 투자해보자. 몰린거 대비 가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마지막 경기 스포르팅 대 마르세유는 마르세유 단통. 마르세유가 직전 경기 아작시오전에 뭐 클라우스라든가 뷰행두지가 부상으로 못 뛰었거든요. 중원 쪽, 중원에서 중원 3선이나 2선 다 가능한 뷰행두지나 측면 수비 쪽에 상당히 좋은, 어디서 데려왔더라? 어디서 데려왔는데 같은 리그에서 렌에서 데려왔나? 헷갈리네. 랑? 랑스에서 데려왔나? 아무튼 상당히 잘하거든요. 오늘 둘 다 복귀. 그리고 스포르팅은 제 생각에는요, 남은 경기 전패를 막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 거의 남은 경기 전패를 막을 수도 있다. 스포르팅도 어쨌든 지난 경기 퇴장으로 키퍼가 빠져 있고, 요거는 뭐 복식을 쓰면 이렇게 써야 돼요. 복식을 쓰면 이렇게 써야 되고, 이렇게 쓰면 제가 볼 때는 들어올 것 같고, 좀 그래도 확실한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패 찍으면은 뭐 한쪽을 찍는다면 저는 마르세유 그냥 생으로 보겠습니다. 차라리 브리에는 뽀록이 아닌데요, 스포르팅은 뽀록이에요. 브리에는 본인들이 약간 만들어낼 만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스포르팅은 진짜 뽀록이에요, 여러분들. 개 뽀록이에요, 얘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여기가 48%잖아요. 이렇게 찍어도 메리트가 20%, 25%대니까 나쁘지 않고, 저는 귀신같이 남은 경기 거의 다 쓸 거라고 봅니다. 마르세유 단통. 여기까지입니다. 끝났는데, 자, 이렇게 채팅 치셔도 괜찮은데 채팅이 없네요. 뭐 좀 이렇게 토론하는 식으로 서로 이게 얘기하면서 가려고 했는데 다들 그냥 듣고만 계시고 그게 없네. 혼자 하는 거랑 다를 게 없는데, 이러면은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하면서 의견 좀 나누면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게 시간이 또 평일이어가지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원하는 그거였어,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면 승무패니까, 제가 프로토 때는 솔직히 막 태클 걸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애매한 경기 태클 거는 건 괜찮은데, 음,
승무패 같은 경우에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지. 14경기를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그런 촉들 그런 것들이 듣고 제가 솔깃해서 이게 잘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좀 저 혼자 하는 것보다 라방을 하려고 하는데 평일은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주말에는 여러분들 시간 되면은 오전에 오셔서 막 좀 프로토 그 분석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가고 싶어요. 저는 좀 자유롭게 치면서 자유롭게 채팅 쳐주시고 뭐 본인들 생각도 말씀해주시고 이런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가고 싶습니다. 저는 승무패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까지고 스포르팅이 이기지 않을까요? 저는 못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어딨어? 잠시만요. 약간 조금 더 어쨌든 얘기를 하자면은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잠시만요. 보통 챔스에서 그래도 역배가 강팀 말고 앵간한 팀들에서도 조금씩 나와요. 조금씩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딱 챔피언스리그 경기 전체적으로 오늘하고 내일 경기 쫙 놓고 야 그래도 역배가 터지면 어디가 터질까 하고 쫙 봐보세요. 코펜하겐, 맨시티, 하이파, 유벤투스. 저는 여기서 1차적으로 무 내지 역배 가능성이 일단 있다 생각하고요. 자그레브 잘츠부르크 요것도 역의 가능성이 조금은 있겠죠. AC밀란, 첼시 제가 볼 때 AC밀란 역배는 없어 보이고요. 샤흐타르 레알도 좀 떨어져 보이고 셀틱 라이프치도 좀 떨어져 보인다고는 입장이고 도르트문트는 아예 없고 파리도 설마 지겠어요 홈에서? 설마? 나폴리도 무 정도는 못 들 수도 있겠지만 역은 힘들고 AT 마드리드는 저는 무조건 이긴다고 보는 입장이고 리버풀이 아무리 뭐 이게 해도 솔직히 레인저스 상대로 지금 무캐면은 쓰나미지 이거 질 가능성 없어 보이고 레버쿠젠도 지금 감독 교체 이후에 뭐 그런 거 있고 두 팀의 직접 맞대결 그거 봤을 때 물론 여긴 뜰 수 있겠다. 레버쿠젠 포르투는 뜰 수도 있어요 사이즈상. 근데 감독 교체 버프나 이런 걸 흐름적인 부분을 좀 감안하면은 역배까지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가능성이 무는 떠도 바르샤 인터밀란도 이것도 그렇고 바이른 미넨 풀젠 이거 뭐 없고 토트넘이 홈에서 지겠어? 토트넘 홈에서 무는 떠도 아무리 그래도 프랑크도 상태 안 좋은데 그래서 스포르팅 마르세유에서 역배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거예요. 뜰만한 구간이 여긴 제가 스포르팅 마르세유 제가 볼 때는 이거 대놓고 역배야. 대놓고 역배 사이즈 자체가 해배도 아마 스포르팅 쪽으로 빠질 텐데 아니 그쪽으로 그래서 일단은 저것도 승업해도 그렇게 보는 거고 불안하신 분들은 당연히 복식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마르세유 원정이긴 해 여러분들 마르세유 원정이긴 해요. 원정이긴 한데 제가 보는 사이즈랑 해외 배당이랑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저도 이 경기는 마르세유가 절대 안 진다고 생각하는데 해외 배당도 마르세유 쪽으로 지금 쭉쭉 빠지고 있어요. 쭉쭉. 아마 내일쯤 되면 프로토 배당이 스포팅이 오를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쭉쭉 빠지고 있고 해서 여기서 일단 터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딱 최근에 더군다나 그런 챔피언스리그 일정에서 역배가 터진 경기 중에서 이런 사이즈에서 역배 은근 많이 터졌어요. 이런 사이즈에서 뭐 스포르팅 대 프랑크푸르트 비슷한 사이즈잖아요. 이런 사이즈에서 역배가 많이 터졌단 말이에요. 귀신같이 역배 터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마르세유가 정배를 받았어도 이거는 뭐 이긴다고 봤을 건데 프로토상으로는 마르세유가 역배를 받아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쪽을 보는 거예요. 전력 자체도 마르세유가 한 수 위고 스포르팅이 그리고 그 포르나 이런 애들 여전히 빠져있고 코아테는 복귀했는데 중앙 수비 쪽에 주전 키퍼도 없고 물론 키퍼가 지난 경기 삽질한 건 맞는데 그래도 주전 키퍼예요 나름대로. 이전 경기 다 잘했어. 직전 경기에서 싼 거지. 그렇고 승무패 2번 경기 최근에 패가 없네요. 2번? 2번이 뭐지? 디나모 잘츠. 전 단통무 사이즈로 보긴 했는데 복식 쓴다면은 좀 어렵긴 하다. 복식 쓴다고 하면은 확실하게 뭐 한쪽을 보기는 좀 힘들어. 복식을 쓴다고 하면은 애초에 무승부 가능성이 저는 되게 높아 보여서 굳이 한 팀을 택한다면은 잘츠 쪽으로 쓸 것 같긴 한데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복식을 쓰기 아깝다고 해야 되나?
요거는 이번 자그레브 대 잘츠 쓰실 거면은 물 중심으로 써야 될 것 같아요. 뭐 한쪽을 택하는 느낌으로다가 이런 식으로 써야 될 것 같고. 바르셀로나 불안하다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바르샤가 못 이긴다고 보면은 챔스 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챔스를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조금 저 경기에 대해서 그게 있으시면은 그 뭐야 PMQ님 그 잠시만요. 불안하거든요. 불안한데 제가 왜 바르샤 쪽을 보냐면요. 인터밀란이 지난 경기 솔직히 한 게 없어요.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바르샤가 엄청 못했거든요. 근데 인터밀란이 뭘 하진 않았어 딱히. 수비하다 중거리 한 방 때려가지고 들어가서 이긴 거지. 사실은 뭐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무승부가 직전 경기 맞대결 따졌을 때는 무승부가 그래도 좀 합당한 경기 결과였어요. 무승부 내지 바르샤가 한 골차 승리 그런 그림이 좀 합당했었고 오늘 경기도 똑같이 인테르가 공격적으로 아무것도 못할걸요. 아무것도 못할 가능성이 좀 제가 볼 땐 높고 바르셀로나는 지난 두 팀 맞대결상으로 공격수들이 저점이었어요. 특히나 뭐 덴벨레나 하피냐 좌우 측면이 완전 쓰레기처럼 못했는데 그거보다 못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보다 못할 수는 없어요. 그거보다 특히나 뭐 아예 망했던 것도 아니고 덴벨레 같은 경우는 꽤나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마무리 패스나 슈팅이 그냥 개쓰레기였고 하피냐는 그냥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직전 경기보단 나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겨줄 수 있다 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 특히나 프랭키 드용이 어쨌든 복귀 가능성 라인업을 못 봐가지고 확실히 복귀한다고 뭐 얘기하기가 좀 그렇네. 근데 어쨌든 복귀하는 느낌이에요 프랭키 드용이. 그래서 저는 이거 의심할 바에 이것들 의심하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 제 생각에는. 항상 그렇잖아요. 야 바레서 지난 경기 더럽게 못하던데 야 토트넘 이겼지 리버풀 이겼지 귀신같이 여기서 터져요 귀신같이 바르셀로나 이겨버리고 개새끼들 지난 경기나 쳐 이기지 이러면서 막. 사이즈가 딱 그렇다. 지금 모든 프로토 경기나 이런 것들 보면은 오히려 전 경기 이겨놓고 다음 경기 막 못 이기고 이런 게 엄청 많죠. 흐름이 워낙 빠르게 바뀌어요 지금 축구가. 귀신같이 이길 것 같다 생각. 뭐 복식을 쓰신다 하셔도 쓸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쓸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유벤투스는 저는 이쪽으로 보고요. 이거는 단통으로 절대 못 가요. 단통으로 절대 못 가. 이거 80% 말도 안 돼요, 진짜로. 저는 60%였어도 복식 썼을 겁니다. 60%였어도. 80%는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하이파가 만만한 팀이 아니거든요. 지금 전패팀 중에서 제일 경기력이 좋고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팀은 분명 하이파예요. 하이파. 공격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유벤투스는 맨날 빠진 애들 빠져요. 걔 누구야? 뭐 포그바나 뭐 걔네 키에사 이런 애들 그대로 빠집니다. 맨날 빠진 놈들. 애들 빠지고 아까 뭐 그 역배 말씀하시다고 역배나 무 보이는 경기 찍고 또 무가 보이는 경기 여기도 제 생각에 무 가능성 좀 있어 보이고 여기 역배 또 여기 무 여기도 무 가능성 있는 경기고 그리고 여기도 무 가능성 좀 있겠죠. 그리고는 이제 몰린 경기들에서 여러분들이 잘 찍어야 돼요. 몰린 경기들에서 제가 그래도 복식을 좀 빼드리려고 한다면 이거는 이게 만약에 터지면 어떡하지? 아 저는 이거 AT 마드리드가 100% 이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00%? 아니 이게 터져버리면 어떡하지? 제 생각은 그래요. 선택 여러분들이 하는 건데 제가 그래도 단통으로 뭐 종종 막 뉴캐슬 막 이런 거 잘 잡아드리잖아요. 뉴캐슬이나 뭐 그전에도 뭐 그전에도 뭐 몇 개 있었고 체시 같은 것들 오늘 그런 단통은 이거예요. 제가 단통으로 딱딱딱 몇 개 잡아드릴 때 있잖아요. 느낌상 몇 번 승무패 영상 올린지는 안 됐지만 올릴 때마다 항상 몇 개 탁탁탁탁 잡아드리는 건 오늘 그 매치는 요거랑 체시
정도. 바르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에서 좀 아끼는 게, 야, 승무패라서 확실하게 저는 대승한다고 봐요. 대승. 3대 0, 2대 0, 마인까지. 프로토 기준 마인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보는 입장이어서, 일반 승이잖아 이거. 어쨌든 이기만 하면 되는 거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해. 제 생각에는 너무 믿지 마세요. 승무패니까. 프로토는 이거 가서 부러지면 그냥 절 욕하시고, 승무패는 이거 만약 이거 틀려가지고 2등 하면 진짜 그거니까 너무 믿지 마시고. 국내 축구는 제가 이거 끝나고 바로 라방을 할 거고, 뭐 거의 국내 축구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3경기 있잖아, 3경기. 저녁 라방은 한 7시에서 7시 반 정도 해야 하지 않을까 일단 싶고. 뭐 근데 여기 다 있어요. 여러분들 경기가 여기 다 있어가지고 이거 뭐 이거 말고 뭐야, 맨시티인가? 맨시티 빼고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조금 더 체크하고 뭐 오는 거죠 사실. 좀 더 체크하고 뭐 그런 느낌으로다가. 토트넘 복식 승무. 유벤투스 나가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태현님 분석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야 이거 보면 유벤투스가 떨어진다는 거야, 벤피카한테 밀려서. 네,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유벤투스 유로파 간다고 생각합니다. 유벤투스 유로파 간다고 생각하고, 바르샤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유벤은 떨어지고 바르샤는 간다. 인터가 떨어진다. 세리에 손잡고 유로파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유벤투스가 벤피카를 제끼고 올라가는 건 이 새끼 양심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인터밀란이 홈에서 그래도 잡긴 잡았으니까 올라가는 거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럴 수 있겠죠. 이 새끼들은 홈에서 벤피카도 못 이겼는데 양심 없는 거예요. 지금 올라갈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도 아니고 졌는데 홈에서. 그 올 시즌 벤피카가 포스가 너무 세요. 포스가 말도 안 돼. 이거 벤피카로 보시면 안 돼요. 웬만한 유럽 중상위권 팀들보다 지금 벤피카가 훨씬 잘해요. 경기 내용적이나 경기의 짜임새나 이런 것들이 엄청 잘해. 엄청. 이거 프로토도 지금 파리 배당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해외 배당이. 아니야, 파리가 아무리 그래도 홈인데 벤피카 상대로 지금 해외 배당 1.5, 6 막 이래요. 만만한 팀이 아니야. 당연히 사이즈상 벤피카가 올라가는 게 맞아요. 올 시즌만큼. 1번 단통으로 간다면요? 야, 이건 어려운데? 이건 어려운데? 승리냐 무냐? 영이면 극적으로 가는 게 낫지. 얘하면 극적으로. 이번 7.2%. 복식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어디로 쓰든. 저는 이쪽으로 보는데 아마 이렇게 찍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서 어떻게 잡았느냐 싸움이야. 여기서 이 4개에서 잡아야 되는데 다 줄 것 같지 않단 말이야. 아무리 봐도 이게 4개가. 뭐가 터질지 모르겠어. 전데 확신이 없어요. 뭐가 터질지. 여기서 써야 되는데 하나는 복시 여기서 하나 정도는 무조건 써야 되고, 진짜 많이 쓰면 뭐 2개도 쓸 수 있고 뭐 더 쓸 수도 있고 한데, 이런 데에서 결국 잡아야 돼. 이런 데서. 근데 제가 뭐 분석적으로 이렇게 좀 봐도 애매해. 이 리버풀 부상만 아니었어도 이거는 그냥 거르고 이렇게 단통으로 찍고 넘어가는 건데, 부상 때문에 이거는 조금 불안하고. 1번이 패가 1.61이에요 또 배당 그게 나왔네. 1.61 안 믿으신다고? 어쨌든 좀 그래도 팁이 될지, 괜한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그래도 좀 써야 될 것 같다 제 생각에. 여기서 나머지 경기들은 뭐 적당히 해서 이렇게 맞추는 느낌으로 가고, 결국
1등을 가리는 거는 요 4경기에서 이제 어떻게 좀 찍어내느냐, 거기에서 차이가 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근데 이거 뭐 사실 이거는 완전히 좀 몰린 경기 돼서 반대를 보는 거라 뭔가 이렇게 확신하기가 좀 어렵네. 확신을 이렇게 확신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 여기는 일단 써야 되고. 안첼로티 감독 근데 상태는 잘 안 그래. 2월 확률이요? 뭐 없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없진 않다. 안첼로티 감독이 원래 라인업 잘 안 바꿔가지고 다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다 나와서 분석 때도 말씀드린 제 생각에는 다 나와서 전반에 스코어 벌리고 후반에 다 뺄 것 같은 그런 느낌. 토트넘 이제 3-5-2 전술이요. 똑같이 쓸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은 레스터전 후반전에 그 전술을 썼었고 그 다음에 바로 직전 브라이튼전에 썼던 거라 프랑크푸르트전에도 3-5-2를 또 들고 나올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 생각에 3-5-2가 그 전보다 조금 낫거든요. 조금은 난데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막 그런 경우는 아니야. 이거 국내 토트넘 하도 좋아하니까 막 무슨 전술 변화 해가지고 막 진짜 대단한 걸 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 막 드라마틱한 느낌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경기 내용을 보나 뭐 데이터 수치를 보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조금 더 낫다지. 후방에서 빌드업 체계 자체가 조금 더 안정적이에요. 그건 있는데 그렇다고 공격이 훨씬 더 잘 되냐 이런 건 아니에요. 뒤쪽에서 빌드업 자체가 좀 더 안정적이다. 그 정도 차이는 좀 있는. 중원 싸움에서 조금 더 괜찮다. 보통 중원 싸움에서 좀 약점이 있었잖아요. 그거 쓰면 이제 중원 싸움 좀 괜찮고. 그러니까 조금 더 탄탄해지는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펜 안 보는 거고 터지면 무다라고 보는 것도 있고요. 아마 이제 앞선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건 여전히 답답했어요. 브라이튼 전에는 거의 찬스가 없었어요. 토트넘도 그냥 한 골 뽀록으로 박은 거지. 손흥민이 만들어가지고. 브라이튼 토트넘은 뭐 그냥 걔 주작 경기였죠. 브라이튼이 저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뭐야 이거 뭐